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과학 시간입니다. 네, 제27차시고요.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물질의 변화 단원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연소와 소화, 그 중에서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연소와 소화, 그 중에서 두 번째 소화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31쪽을 펴주세요. 네, 131쪽. 131쪽입니다. 네, 자, 연소와 소화라는 단원이고요. 소화의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소화의 방법. 오늘은 자,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31쪽 다 피셨죠? 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일에는 미역국과 함께 생일 케이크가 빠질 수 없다. 생일 케이크에 양초를 꽂고 불을 붙인 다음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촛불이 꺼진다. 양초의 불꽃을 입바람으로 부는 것처럼 불을 끄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연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연소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소를 만나서 아주 반응해서 막 불이 붙는 거죠. 빛이 날 수도 있고요. 이제 열을 내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탄다고 볼 수 있어요. 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 여기 불을 끄는 방법 있죠? 여기 바로 소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자, 그럼 그 밑에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하는 그림이 있네요. 이 엄마가 아마 생일인가 봐요. 자, 바람을 이렇게 후 부니까 촛불들이 이제 꺼질 거죠. 그쵸? 네, 60세 생일이네요. 예, 60. 자, 그 밑에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 목표가 뭔지? 소화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네, 소화 뭐라 그랬어요? 불 끄는 거라 그랬어요. 불 끄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있죠? 보셨죠? 빨간 통. 네, 그 올바른 사용 방법. 을 안다 그랬습니다.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네, 자 그러면 그 옆으로 가실까요? 127쪽 아니 저기 132쪽 그 다음 장이네요. 131쪽 132쪽 132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132쪽입니다. 자, 소화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연소의 조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연소의 조건은 일단 탈물질과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얘가 1번 물질이 있어야 돼. 일단 뭔가 꺼리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산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산소는 다 아시죠?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연소가 됩니다. 네, 요거 밑줄 쳐 놓으셔요. 예, 연소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불을 끄려면 그 반대로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죠?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어요. 자, 계속 읽을까요? 불을 끄려면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없애면 되는데 이와 같이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 네. 자, 세 가지 조건. 불이 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뭐 타든 말든 하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네. 공기 중에는 산소.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 네. 발화점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온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얘가 팍 하고 불이 붙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 셋 중에 하나를 없애면 돼. 물질을 치우든가 산소를 공급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온도를 높게 안 가져가든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소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첫째 1번 첫째입니다. 첫째 탈물질을 없애면 불을 끌 수 있다 그랬어요. 탈물질을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없애요. 그 다음에 촛불을 입으로 불면 불꽃이 꺼지는 것도 탈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후 하고 불었을 때 네, 그 물질을 없애는 그런 행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자, 양초는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에서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걸 배웠죠. 고체는 덩어리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거, 액체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 주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액체라고 하고요. 기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네, 이렇게 뭐 수증기라든가 또 공기 중에 산소, 뭐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기체 상태에서 연소하는데 이 기체 양초라는 물질은 기체 상태에서 연소라는 거 뭐예요? 불이 붙는다는 거죠. 예, 근데 연소하는데 바람을 후 하고 불면 기체 상태의 양초가 흩어진대요. 흩어져서 탈물질이 없어진다. 네, 후 하면은 얘가 양초가 기체 상태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탈물질이 없어지니까 꺼지겠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방향의 나무를 베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탈물질을 미리미리 막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탈물질 제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가 있는데 후 하고 불었어요. 그래서 탈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불이 저쪽에서 막 타오르고 있어요. 이쪽까지 막 번지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막 번져 나오는데 이쯤에 아주 멀리 이쯤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이렇게 베는 거예요. 톱으로. 그런데 전기톱으로 막 베야 되겠죠.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네. 예, 이런 식으로 탈물질을 아예 제거를 해버려요. 예, 얘네들이 불이 오기 전에 불이 여기까지 막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베버리는 거죠. 탈물질을 없앤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두 번째 이 둘째 산소 공급을 막아야 돼요. 산소 공급을 막으면 불을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소 공급, 산소가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산소 공급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잘 타고 있는 양초를 유리병으로 덮으면 불꽃이 곧 꺼진다. 네. 유리병으로 확 덮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병 안에 있는 산소를 양초가 연소할 때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유리병 안에 있는 산소를 양초가 연소할 때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빈 유리병을 탁 덮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덮어버려요. 유리병으로. 그러면 이제 산소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이 꺼져요. 더 이상 외부에서 산소가 막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원리로 불이 났을 때 모래나 이불 등을 덮거나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병으로 덮거나 여기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죠. 네,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끄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3번 셋째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면 불을 끌 수 있다. 네, 발화점에 도달돼야지 이게 불이 탁 붙는 건데 그 온도를 그 이하로만 낮춘다 이거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초의 불꽃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온도가 발화점보다 낮아지죠. 물을 뿌리면. 그렇죠? 그래서 불이 꺼진다. 우리가 막 더울 때 빗방울이 떨어져요. 비가 내려요. 비를 좀 맞으면 시원하죠? 네. 그렇듯이 양초 불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꺼져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은 원리로 소방차가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물을 뿌려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한다. 그 밑에는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춤 했어요. 자, 양초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죠? 뿌리고 있으면 얘가 꺼지죠? 네, 그 다음에 119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관님들이 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수압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면은 불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막 번지지는 않고 꺼지는데, 진짜 대형으로 많이 큰 불은 이 소방차 물도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는 방법이 모든 경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름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더 넓게 퍼져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네, 물과 기름은 상극이죠. 그래서 섞이지 않아서 물이 소용없어요. 기름 화재인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전기 화재의 경우 또 물을 뿌리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네, 일단 기름 화재일 경우, 기름 화재,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이럴 때는 물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네요. 그쵸? 네, 감전이 위험이 있고요. 기름은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으니까 소용이 없어. 물을 뿌려도. 네, 따라서 기름 화재나 전기 화재는 뭘 사용해요? 소화기. 예,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뭐 방송이나 TV나 이런 데서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촛불 끄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촛불 끄는 방법. 처음에 1번 입으로 바람 불기. 그 다음에 초의 심지를 핀셋으로 잡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촛불도. 그런데 너무 손이 될 염려도 있고 뜨거우니까 핀셋은 아시죠, 여러분?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사람 손으로 만지면 병균이 이제 묻거나 옮겨 다니니까 핀셋이 있어요. 이렇게 집게 같은 거죠. 그것으로 초의 심지를 잡아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의 심지를 또 자르는 거예요. 뭐 가위라든가 손으로 싹둑 이렇게 잘라버리면 네, 양초니까 이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촛불이 꺼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촛불이 꺼지는 까닭으로는 탈 물질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네, 얘를 딱 없애버려요. 잘라버린다든가 바람을 불린다든가 핀셋으로 그 양초 그 심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딱 잡아버리면 이제 불이 꺼진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로는 통으로 덮기. 아까 유리병도 덮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모래나 흙 뿌리기. 네, 이렇게 해서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유가 왜 불이 꺼질까 하면, 왜 불이 꺼지냐 하면 산소의 공급을 막기예요. 산소를 이제 탁 막아버리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무기로 물 뿌리기 그랬어요. 자, 분무기로 물 뿌리기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발화점 아래로 온도 낮추기. 예, 온도를 낮추면 불이 꺼지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탈물질이, 우리가 불이 나는 데에는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일단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화점 위로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죠, 이제. 그쵸?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불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고, 그쵸? 없애고, 또 공급을 산소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발화점 아래로 온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죠. 그쵸? 촛불이 꺼지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읽을 거리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자, 읽을 거리 볼게요. 불과 관련된 속담이네요. 한번, 네, 조금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어때요? 산소가 공급이 더 잘 돼. 그쵸? 그래서 더 잘 타요. 더 잘 탄다. 이 속담은 화가 난 사람을 더욱 화가 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네,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한다는 거죠. 불난데 부채질하면 어떻게 산소가 더 원활하게 막 확 공급이 돼요. 그래서 더 잘 타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거예요. 굴뚝은 불을 이렇게 피웠을 때 연기가 나죠. 나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 지붕 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이 지폈을 때 굴뚝으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어떤 뭔가가 원인이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연기처럼 굴뚝이 아궁이에 불을 뗐을 때 굴뚝으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불과 관련된 속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거를 한번 써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네, 그 다음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다음 장입니다. 네,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불이 나면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불을 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를 잘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몫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소화기 각 부분의 명칭과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을 익혀 화재에 대비하자. 네, 소화기 사용 방법. 이거 실제로 이제 하면 좋은데, 저도 옛날에는 소화기 사용 방법 했는데, 지금 하도 이제 안 하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소화기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집게처럼 있어요. 손잡이가. 그리고 이거는 본체예요. 이 안에 소화제가 그 포말 같이 이렇게 하얀 그런 거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안전핀이 되겠어요. 안전핀. 요거는 호수. 요 통에서 나가겠죠. 호수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분사 노즐 여기로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있고 노즐이 여기로다가 이제 소화제가 이렇게 소화기의 구성이라는 사진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소화기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입니다. 자, 1번 순서예요. 요대로 이제 사용을 해라는 거죠. 소화기를 이 빨간 통을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그래서요. 불이 막 났으면 이쪽으로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일단 옮겨야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당긴다. 그랬어요. 안전핀. 예. 안전핀 아까 보셨죠? 그림에서 여기 안전핀 여기 있죠? 요거 동그란 거. 안전핀 요걸 잡아다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해, 화점이라는 것은 불난 지점을 말해요. 이 불 있는 데다가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쏘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바람을 등지고, 네. 바람을 이렇게
반대로 하라는 소리죠. 바람 방향이면 얘가 불이 더 막 옮겨가게, 더 막 확산되겠죠. 네. 하점 그 불난 곳을 그 약재를 불난 화점을 향해 골고루 방사한다. 그래서 뿌린다는 거예요. 방사는. 네. 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야 돼요. 아셨죠? 바람 부는 방향은 여기에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서서 얘를 뿌려야 돼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소화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제 소화기 다루는 요령은, 이제 실제로 교실에서 실습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게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소방관 입회하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소화기를 보고 설명은 이제 나중에 교실에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화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와 확인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